정맥 증상은 정말 다양했잖아요. 동맥은 뭐 다른 거 어렵게 기억하지 마세요. 요 증상이 나오면 내가 동맥 질환일 수 있다. 서울성혈관통증클리닉 영상외과 전문의 이윤학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혈관에서 찾아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저희가 4번째 시간이네요. 다리를 아프게 하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드릴까요? 종아리가 아프면 디스크인가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앞서 강의 3개를 보셨다면 무조건 디스크라고는 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울어요. 오늘은 이전에 정맥 질환이 다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정맥 질환 의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질환이 있으면 빨리 저한테 오셔라. 근데 아직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동맥이 영향을 미치는데 동맥이라고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동맥 영향 미칩니다. 그런데 동맥으로 인한 통증은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그 특징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특징이냐? 이게 이름해서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파행증. 이름이 아주 별로죠.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걸으면 아파요. 그런데 쉬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다시 걸으면 또 아파요. 어디가? 종아리가. 그게 바로 파행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한 150m 정도는 걸어. 근데 150m 정도 걸으면 종아리가 너무 땡겨가지고 내가 쉬어야 돼. 근데 또 한 10분 쉬면 괜찮아. 그래서 또 걸을 수 있어. 그렇게 한 2-3km 걸어. 그래도 150에서 200m 걸으면 쉬어야 돼. 근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쉬면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게 바로 파행증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나올 때 꼭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바로 동맥 부전입니다. 부전이라는 것은 제 기능을 못한다. 동맥의 역할은 영양분과 산소를 조직에 공급해주는 역할. 상수도입니다. 우리 수도꼭지 틀면 맑은 물 나오는 그게 동맥이에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찔끔찔끔 나온다. 나 배고픈데 나 피자 10조각은 먹을 수 있는데 한 조각밖에 안 줘.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올 땐 동맥 부전을 의심해야 되는데요. 동맥 부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유명한 질환을 하나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바로 협심증입니다. 협심증. 사진 하나 볼까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 주변에 혈관이 2가닥 지금 보일 거예요. 3가닥도 보일 수 있겠네요. 저 혈관이 심장을 둘러싸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요. 저게 이제 관상동맥이에요. 저 관상동맥이 좁아져 가지고 말 그대로 심장이 아픈 거, 그게 바로 협심증이에요. 이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동맥관이 하나 있어요. 사진 같이 보면서 하죠. 위에 있는 사진은 멀쩡한 동맥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50%의 협착이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심장이 피를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심장이 그냥 우리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우리 편안하게 있을 때는 한 피의 양이 한 20에서 30밖에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뭘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걸어 이렇게 할 때는 한 70에서 80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는 정상인 혈관에서는 쉴 때나 운동할 때나 사실 피가 100이 계속 오니까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밑에 있는 혈관처럼 50%의 협착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심장에 도달하는 피는 50만 도달하겠죠?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쉴 때는 20에서 30만 필요하니까 50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요? 운동을 할 때 80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50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즉 30만큼 모질라죠. 바로 그 상황을 우리가 바로 허혈이라고 합니다. 허혈. 피가 모질하다. 배고픈 증상이 납니다. 난 피자 10조각 먹어야 그나마 배가 부른데 나한테 2조각만 줘. 진짜 죽죠. 그 허혈로 인해서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는 거, 심장을 쪼이는 증상, 그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요와 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다리에서.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다리에서 나타날 때 바로 파행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리로 와보자. 여기 모식도 볼게요. 심장에서 다리로 100만큼 피를 보내줬어요. 야, 니네 써! 다리에 써! 하고 보내줬어요. 동맥관이 멀쩡합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100을 전부 다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 보시면 역시 50%가 좁아져 있어요. 심장에서 그냥 100 써! 하고 보내줬는데 다리 혈관이 50%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에는 50만 도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고 쉴 때는 피가 30 필요합니다. 근데
걸어요. 걷고 뛰고 이렇게 할 때는 80 필요해요. 아까 심장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좁아져 있지 않은 관이 멀쩡한 데는 앉으나 걸으나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요거처럼 50% 협착이 있다고 보세요. 종아리가 쉴 때는 30이니까 50 가지고 충분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걸으면 피가 모질라겠죠. 난 80이 필요한데 50만 주니까 배고픈 증상이 나죠.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배가 고픈 겁니다. 배고프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울죠. 근육도 힘들다고 우는 겁니다. 그게 아픔, 통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땡기고 아파요. 그게 바로 파행입니다. 다시 파행으로 돌아가 볼까요?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아요. 그게 바로 파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동맥의 부전, 즉 동맥이 어딘가 좁아져서 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오고 있을 수 있다. 심장에 생기는 협심증처럼 다리에 협심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고 있구나 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쉽죠? 정맥 증상은 정말 다양했잖아요. 동맥은 뭐 다른 거 어렵게 기억하지 마세요. 요 증상이 나오면 내가 동맥 질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종아리 통증이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아. 이러면 아, 동맥 쪽에 문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맥순환 부전, 이렇게 협착이 잘 오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오늘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누가 잘 오느냐? 그거는 아까 처음에 힌트를 드렸어요. 협심증 잘 오는 사람이 동맥순환 부전, 즉 다리의 동맥순환 부전도 잘 와요. 누군가요? 그러면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담배 피시는 분, 술 자주 드시는 분, 많이 드시는 분.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좀 안타깝지만 내가 뇌졸중을 알았던 적이 있다. 심근경색을 알았던 적이 있다. 우리 가족 중에 뇌졸중을 알았던 분이 있다. 우리 가족 중에 심근경색을 알았던 분이 있다. 이런 분들은 동맥혈관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있고 이런 가족력들이 있고 이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 종아리에 통증이 생길 땐 반드시 동맥에 대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제가 아까 심장에 생기는 부분을 협심증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다리에 생기는 이 파행증을 다리 협심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리 협심증 걸리지 않게, 이게 내 증상이 다리 협심증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게 검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떤 검사냐면요, ABI라고 하는 약자의 검사가 있어요. 앵클과 브라키알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검사냐면 이런 장비로 이렇게 누워서 팔과 다리에 혈압계를 감고선 하는 검사입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팔과 다리의 혈압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심장에서 팔, 다리에 다 골고루 피를 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다리에 50%의 협착이 있다라고 다시 가정을 합시다. 오른쪽 다리에요. 심장에선 똑같이 피를 다 줬습니다. 그러면 왼쪽 다리에는 피가 100만큼 다 도달하겠죠. 맞죠? 오른쪽 다리는요, 50만큼 도달하겠죠. 그러면 혈압의 차이가 발생을 할 겁니다. 바로 그 혈압의 차이를 인지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의 혈압보다 오른쪽 다리의 혈압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에 뭔가 좁아진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 혈압 한 번씩 안 재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혈압 안 재보신 분 없을 거예요. 혈압 재는 게 사지에서 혈압 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지 않고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더군다나 이 검사의 사실 정식 명칭은 동맥경화 검사입니다. 우리의 동맥경화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혈관 나이까지 알려줍니다. 혈액순환 얘기하면 항상 동맥만 찾으시잖아요. 사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거 관리하는 실질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검사를 이용해서 나의 동맥 상태를 체크를 하고, 내가 다리가 아플 때 동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를 키우지 맙시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검사도 있고, 검사에서 발견을 하면 사실 치료도 가능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치료는 백세혈관, 만사혈통, 서울선 혈관통증 클리닉의 유튜브 채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다리를 아프게 하는 혈관 질환에서
동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4번의 시간에 걸쳐서 다리를 아프게 하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디 다리를 아프게 하는 질환이 무조건 디스크야, 무조건 족저근막염이야, 무조건 근육이야, 무조건 신경이야,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돼, 나 이제 틀렸어, 이러지 마시고요. 10중 8구 디스크일 수 있겠지만 10중 둘 하나는 혈관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의 영상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해당이 되신다면 얼른 찾아오셔서 치료받도록 하십시오. 저는 통증의 원인을 혈관에서 찾아서 치료하는 이윤학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